자, 오늘은 5강의 예제 7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은 이렇게 어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잠깐 좀 필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랬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제로의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알파 베타는 얘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 값을 요 식을 우리는 fx식이다 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걸 알고 있어요. f 알파도 0이고요. f 베타도 0이에요.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죠. a에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초에 주어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과 항등식으로서 a의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같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 우변을 전개해 보면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b라는 값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값이 a의 알파 베타와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얻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라는 걸 얻었고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라는 걸 얻었어요.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항상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럼 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예제 7번에 놓여져 있는데요. 참고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파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반드시 0을 만족하고요. 마찬가지로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도 0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간다라고 그랬을 때 반드시 체크 포인트로 삼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두 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필수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 7번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7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얘는 통분해 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1번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식을 변형해서 푼다라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니까 얘는 정답이 11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얘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얘는 9 더하기 4니까 정답은 얘는 13이에요. 4번에 3승 더하기 3승은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7에다가 3에다가 3이니까 36이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는 요 두 번째 줄에 있던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2번하고 4번과 같은 형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할 건데요. 2번에서 알파 제곱은 3알파 플러스 1이죠. 베타 제곱은 마찬가지로 3베타 플러스 1이죠. 즉 얘는 3알파 플러스 1과 3베타 플러스 1의 합이니까요.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더하기 2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으니까 이 값은 11로 연산이 된다고요. 즉 우리가 어떤 연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알파 제곱이 3알파 플러스 1이었으니까 알파 3승은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예요. 다시 알파 제곱 자리에 3알파 플러스 1을 이렇게 쏙 대입해 줄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3에다가 3알파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알파니까요. 얘는 10알파에다가 플러스 3이에요. 아이고 얘가 아니죠. 알파 3승이요. 자, 그러니까 알파 3승은 10알파 플러스 3이고요. 베타 3승도 구조가 동일하니까 얘는 10베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10으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죠. 30에다가 6이니까 36이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어떤 검산적 요소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알파 베타가 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7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7-1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1번에 알고 있는 거는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2도 0이다. 요거를 써놓고 1번을 출발합시다. 자, 1번은요. 알파 베타로 묶어낼게요. 보기가 파란색이 나을 것 같아.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죠. 대입해 주니까 정답은 4예요. 자, 2번은 통분해주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통분했어요. 그럼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요. 자, 분자를 변형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4니까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기본적인 상황은 여기 근해 공식을 통해서 직접 구해 주셔도 되는데 우린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줄게요. 알파 빼기 베타를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4 더하기 8이니까 12예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주려면 뿔마 루트 10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큰지는 여기 나와 있죠.
알파가 더 크니까 양수가 정답일 거예요.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을 구하세요니까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3승에다가 플러스 3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요. 알파 빼기 베타는 이미 3번에서 구해놨잖아요. 2루트 3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6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가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먼저 제곱 먼저 해주면 12. 12에다가 2루트 3 곱해주면 24루트 3. 거기서 마이너스 12루트 3을 했으니까 정답은 12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괜찮죠? 네, 참고로 우리 4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0이었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잖아요.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세요. 알파 3승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예요.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 줄게요. 그럼 4알파 6알파죠? 6알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얘는 6알파 마이너스 4에서 빼기 6베타 마이너스 4예요. 구조가 같으니까요. 그럼 보이죠? 4 날라가니까 6으로 묶어서 알파 빼기 베타예요. 이미 알파 빼기 베타는 2루트 3이다 라고 계산해 놨잖아요. 그래 정답이 12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 베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근의 합 최고차의 계수가 3인 거에 주목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2예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통분해 줄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에다가 분의 베타는 무엇이냐 봤더니 이렇게 통분했을 때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어요. 그러면 분모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분의 자 분자가 뭐냐 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는 값들을 쭉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대입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제곱했으니까 4 플러스 3분의 2에 더하기 2입니다. 정리해 주려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 줄게요. 마이너스 1에다가 9에다가 분의 4, 2, 6이었으니까 6, 3, 18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8분의 20이에요. 4로 나눴더니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2번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으로 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2차 방정식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인 걸 알고요.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인 걸 알아요. 그럼 이러한 px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베타 p 알파, 알파 p 베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식이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죠. 베타에다가 p 알파는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예요.
마찬가지로 알파에다가 p 베타는 2베타 제곱 빼기 3베타예요. 자, 이걸 전기에서 충분히 풀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막 2차식 이런 것들을 만나면 좀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2차 관계식이 있잖아요. 즉 알파 제곱이 빼기 알파 플러스 1이니까 2알파 제곱은 빼기 2알파 플러스 2예요. 즉 2알파 제곱 자리에 빼기 2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얘는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라는 구조를 갖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구조가 반대가 되는 거죠.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라는 구조를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0의 알파 베타가 되고요. 2베타 2알파니까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우리가 찾아낸 구조는 두근의 합 빼기 1이었으니까 두근의 곱 빼기 1이었으니까 여기가 10이고요.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뭐 물론 요거를 네가 전개시켜 가지고요. 2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빼기 2알파가 되고 얘는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즉 뒤에 거의 구조는 반대니까 빼기 2베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구하라는 건 6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정답은 8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가든지 우리는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연산 능력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이었고요. 4번은 갑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얘는 구하려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 패턴으로 바라봐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바라봐도 돼요.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 빼기에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 더하기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이렇게. 그러면 요 각각의 3승 더하기 3승과 4승 더하기 4승과 5승 더하기 5승을 구해가는 행위를 해주면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3이었죠. 자,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얘는 1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다.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구해봅시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다 됐죠. 그럼 얘는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럼 제곱해주면 25.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9일 테니까 18. 그럼 얘는 7이 나왔어요. 4승 더하기 4승은 7이죠. 그 다음에 5승 더하기 5승은 어떻게 줄 거냐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5승 더하기 5승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과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의 곱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전개해보면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3승 알파 3승 베타 제곱이니까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각각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5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5, 8에 40이에요.
걔는 5승 더하기 5승은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9겠죠. 얘는 9예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죠. 그럼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5승 더하기 5승은 31이에요. 그래서 31에 빼기 7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5 해주면 연산의 결과는 16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내가 직접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차수를 낮추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요 스킬들을 익혀가시면 차수가 꽤 복잡하게 주어져도 막 6차식, 7차식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우리는 차수를 천천히 낮춰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낮춰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은 근각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거죠.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3은 0이잖아요. 주어진 식을 바라볼 때 알파 5승 빼기 알파 4승 플러스 알파 3승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알파 3승으로 묶어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 이런 구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미 내가 위에서 요 구조는 알고 있었잖아요. 양변을 2씩 빼주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예요. 얘가 마이너스 2라고요. 즉 주어진 요 세 개는 마이너스 2의 알파 3승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동일하게 베타도 그러할 테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해주는 행위를 해주면 돼요. 3승 더하기 3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줄 거냐, 차수를 계속 낮출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3이었잖아요. 그럼 알파 3승은 알파 제곱 빼기 3알파잖아요. 알파 제곱 자리에 알파 빼기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죠. 즉 알파 3승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베타 3승도 구조가 같을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6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는 1이다 라는 거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이 16이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4번은 이렇게 조금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의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직접적으로 식의 변형 5승 더하기 5승 4승 더하기 4승 3승 더하기 3승 이런 식의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수를 쭉 낮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1차식까지 톤다운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